걱정과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벌써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풀려버린 듯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해지고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괜히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벌써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누워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의 앞날이 마음에 걸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신경 쓰이고 통장 잔고와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 마음을 흔들고 오래전의 실수 하나가 다시 살아나 가슴을 찌릅니다. 그렇게 걱정은 하나에서 시작해 열이 되고 열에서 백이 되어 그대를 둘러싸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커져갑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해야만 대비가 된다고 믿습니다. 미리 걱정해 두어야 덜 놀라고 덜 다치고 덜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회의를 열고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끝난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기력만 빠져나가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힘마저 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그대를 밤새 뒤척이게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일은 이미 지나갔거나 생각보다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거나 혹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걱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갔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처음 겪는 고통인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이번에는 정말로 견디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걱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고 머릿속에서 가장 나쁜 장면을 먼저 그려내며 그 장면을 현실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상 속의 재난과 싸우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걱정은 실체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면 그림자의 모양도 달라지듯이 마음의 시선이 바뀌면 걱정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며 그림자와 씨름하느라 정작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바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밤은 깊어가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도 어쩌면 그런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한 장면이 너무 또렷해져서 마치 이미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숨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외의 수많은 장면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걱정과 함께 살아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이 늘 우리를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했고 그 많은 두려움을 넘어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인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강인함을 잊고 잠시 흔들리는 생각에 나 자신을 모두 맡겨버릴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온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걱정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실체를 천천히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삼킬 만큼 거대한 것인지 차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한 존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걱정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뒤덮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걱정의 본질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의 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한 하늘입니다. 그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어떤 날은 엷은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어떤 날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 전체를 가리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바로 그 구름과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시야를 가리고 햇빛을 가려 어둡게 만들지만 하늘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껍게 덮여 있어도 하늘은 그 뒤에서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구름이 가득 찬 날, 우리는 하늘이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구름이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곧 그대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구름은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만약 하늘이 구름을 붙들어 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커집니다. 반대로 붙잡고 씨름하면 걱정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끌어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보는 일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듯 걱정이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 위에도 어떤 구름이 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의 장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을 가릴 뿐, 하늘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대의 깊은 본성, 그 고요한 중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날씨에 따라 나를 평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맑은 날에도 하늘이고 흐린 날에도 하늘입니다. 비가 와도 하늘이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늘입니다. 그대 또한 그러합니다. 걱정이 있든 없든 불안이 있든 없든 그대는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불안이 아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구름과 하늘을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것은 그대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이며 잠시 일어나는 감정 하나로 흔들릴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습니다. 걱정은 스쳐가고 그대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며 익숙한 일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의 몸도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위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집착은 마치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세게 움켜쥡니다. 그러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더 초조해합니다. 불안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은근히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와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마음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결과는 수많은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결과를 내 책임으로 돌리거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혹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이런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 속 장면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장면의 감정을 먼저 지불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와 지금의 평온을 희생합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힘을 찾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그 순간에 필요한 힘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그 힘이 전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불안의 속성입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스스로를 옥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그 뿌리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걱정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구름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해도 실제로 불안이 몰려오는 순간에는 그 모든 깨달음이 쉽게 사라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고요해질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욱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철학도 어려운 수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머릿속에서 끝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마치 멈춰선 차 안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소리만 커질 뿐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페달을 더 세게 밟는 것이 아니라 발을 떼는 일입니다. 발을 떼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십시오. 불안한 마음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길게 내쉬는 숨은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차 안정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내려놓고 턱이 굳어 있다면 풀어보십시오. 손가락 끝과 발끝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코끝을 스치고 들어와 배를 부풀렸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도망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걱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밤새 붙잡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왔구나 하고 인사한 뒤 그 손님이 머물 자리를 잠시 내어주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현재는 걱정이 뿌리내리기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지만 우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숨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폭풍에서 한 발 물러나 관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평온의 시작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바다 위는 거칠게 요동칩니다.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고
물결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잠수하여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놀랄 만큼 고요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깊은 곳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크게 부풀어 올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겉부분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면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고요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표면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줄어들지 않듯 생각이 몰려와도 그대의 본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본성은 변하지 않는 바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깊은 자리에 닿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숨이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중심을 흔들 힘은 잃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존재는 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은 상태가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의 가지가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지의 흔들림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대의 뿌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닿아 있습니다.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곳을 기억하십시오. 표면이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곳은 늘 고요합니다. 그 자리를 자주 찾을수록 우리는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물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존재라는 사실을. 걱정이 잦은 자신을 보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남들처럼 담담하지 못할까? 그러나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걱정하고 지키고 싶은 삶이 있기에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담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본래의 마음은 이미 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족함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존재 그 자체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합니다. 생각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그대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듯 불안이 스쳐가는 순간에도 그대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대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많은 밤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파도가 오겠지만 그대 안에는 이미 그 파도를 견딜 힘이 있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 생각보다 넓은 존재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문장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다시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은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걱정이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재현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 속 장면의 감정을 먼저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현재의 평화를 담보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숨을 내쉬십시오. 아주 길게, 아주 천천히. 마치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긴장을 바람처럼 밖으로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내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되 억지로 크게 마시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불안은 대부분 몸의 긴장과 함께 커집니다. 그러니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눈을 감고 있다면 눈꺼풀 뒤의 어둠을 느껴보십시오.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나만 골라 집중해 보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일 수도 있고, 시계 초침 소리일 수도 있고, 바람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의 소리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전면에 있던 생각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숨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불안은 대부분 머릿속 미래에 있지만 숨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단 3번만이라도 길게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 3번의 호흡이 그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을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걱정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곧 평온의 시작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고요가 스며듭니다. 불안은 틈이 없는 마음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나 숨이 만든 공간 속에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제하려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상황을 계산합니다. 그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조심해도 변수가 생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긴장 속에 머뭅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굽이치고 돌아가고
때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다가도 다시 빨라집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를 저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방향을 잡되 흐름 전체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힘을 내려놓는 것이고 맡김은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길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결과를 내 어깨에만 올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도 결국은 흐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된 일도 있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미리 다 알 수 없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흘러왔고 결국은 지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미래를 앞당기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맡김은 현재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걱정이 많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불안이 찾아온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 이미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불안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숨으로 돌아오는 길을, 깊은 곳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진리를. 이 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감싸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대 안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잠시 쉬십시오. 그 방에서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하루하루에 잔잔한 평화가 머물기를,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또 평온하십시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대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나 이 영상을 통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